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와 더불어서 구독자님 요청하신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온큐에 지금 공매도가 있었는데 그 홈페이지 오시게 되면 울프팩이라고 돼 있죠. 늑대입니다. 한마디로 늑대. 뜯어먹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일단 사냥감을 놓치지 않고 뜯어먹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리서치 들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아이온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보고서가 한 33장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물론 주요한 사항들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셀 사이드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이 사이드죠. 이 회사가 잘 돼가지고 위로 올라가길 바라는 입장이 있고, 자, 얘들은 일단 셀 사이드입니다. 자기가 일단 매도를 했으니까 주가가 내려가야 되는 입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입장에서 얘들은 쓴 거고, 자, 우리는 일단 올라가는 생각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비트윈 사이에 갭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거를 인지하시고 얘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만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뭐 셀 사이드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공매도에 대해서 좀 볼 것 같으면 처음으로 스콜피언이 일단 공매도가 들어왔을 때가 요때입니다. 2022년도인데 저 그때 한 7에서 8불 안에서 들어왔죠. 그러니까 공매도 보고서를 내기 전에 이미 매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때는 펀더멘탈이 약했기 때문에 더 많이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자, 거기다가 좀 하락의 추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쌍봉을 꺾이는 하락의 추세. 지금도 좀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죠. 물론 더 빠질 수도 있고 여기서 반등이 될 수 있는데 바로 반등은 조금은 힘들지 않겠는가. 얘도 지금 이제 매도를 쳐놨고 이미 쳐놓고 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보고서를 낸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도 고점 대비해서 빠진 폭을 본다면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부터 뭐 공매도를 친 건 아니겠고 이 정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모습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공매도를 친 날짜를 본다면 지금 이제 2월 4일자에 그렇게 발표를 냈으니까 그 이전에는 공매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조금 더 아직까지는 저 하락세가 조금은 짙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바로 급반등보다는 조금 우리가 관망해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공매 물량을 본다면 한 20.8% 들어와 있죠.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5분의 1 정도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들어온 날짜를 본다면 요 날짜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러니까 1월 26일자 저 그때 아무래도 들어오지 않았나, 그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때죠, 요때 보시게 되면 공매량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요때가 한 2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물량 대비해서 요 거래량 대비해서 지금 아무래도 공매 물량이 이 정도 들어왔으니까 요때 아무래도 지금 들어왔지 않았나. 그래서 공매를 치고 나서 요때 일단 지금 이제 보고서를 낸 날짜가 요 날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일단은 들어와서 자기 나름대로 지금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온큐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울프팩에서 리서치의 자료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셀 사이드입니다. 우리 사이드가 아니고. 그러니까 파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는 거겠죠. 자, 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 자, 첫 번째 8명의 지금 이제 인사이더들 있죠. 뭐 피트 체프만부터 시작해가지고 CFO 이런 사람들 있죠. 그때도 지금 니콜라 데마시가 사람이 이제 바뀔 때입니다. 그때 한 4억 달러 정도를 갖다가 물량을 던졌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죠. 니콜라 데마시도 오자마자 물량을 던졌죠. 그래서 이거 먹튀 아니냐,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던 겁니다. 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자,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 시기가 더 중요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울프에서는. 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이제 고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충격적인 고발을 일단 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는 허위 정보를 통해서 필사적인 M&A로 쌓이는 카드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즉 말해서 매출을 숨기기 위해서 M&A로 필사적으로 사들였다, 자,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제 쌓은 그런 집이다, 저 모래성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눈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펜타곤의 비밀 자금을 통해서 가져왔다, 근거는 여기다, 펜타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DOD다, 디펜스 오브 디파먼트다, 디파먼트 디펜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펜타곤에서의 지금 이제 복지 예산, 쪽지 예산이 지금 이제 86%나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국방부와의 특별 계약에서 나온 것이 저 모습이다. 한 군데밖에 왜 없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한 군데밖에 없을 수가밖에 없죠. 자, DOD라든지 이런 데밖에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도, 2023, 4년도 이때는 아무래도 지금 막 신생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데, 자, 이를 갖다가 엔비디아에 팔 수도 없는 입장이고 국방부나 이런 데 팔아야지.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겠죠. 우리하고 생각이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은. 자, 그런 식으로 일단 자기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국방부 일반 계약을 본다면 군의 필요에 기반해야 되는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정치인의 예산에서 삽입된 거다.
그다음에 자금의 안정성에 있어도 이게 단연간의 계약이 되는데 이건 불안정하고 일회성이다. 기술의 검증도 안 되고 여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그다음 예산의 삭감의 위험이 있는데 최우선 삭감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지금 이제 자기가 생각한 것과 일반 국방 계약이 달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5,500만 달러의 블랙홀이 생긴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블랙홀이 일어났던 이유를 보게 되면은 결국 일단 예산안이 삭감이 됐다는 겁니다. 하원에서 완전히 삭감이 됐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매출 일단 54.6밀리언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졌으니까 한 750억 정도 되고 있는데 매출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 거고 그걸 갖다가 시간별로 한번 보게 되면 3월 11일 날 있죠. 그 하원에서 아이온큐의 자금 삭감의 예산안이 통과됐다. 그래서 3월 11일에서 14일 사이에서 내부자들은 3억 9,960만 달러 정도의 주식을 매각한다. 그래서 3월 14일에는 상원의 예산안이 통과되었고 3월 19일은 예산 세부 내역이 대중에게 공개가 됐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1년의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스모킹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일단 팔았던 이유가 이거 보고 팔은 거 아니냐.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울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상당히 지금 이제 매출이 많이 비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매출 공백을 메워야 된다. 그것까지 일단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부터 아이온큐는 수주실적 보고를 갖다 폐기하겠다. 이제부터는 수주실적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회계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수주가 더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회계 장막을 치면서 투명성을 갖다가 없애버렸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아이온큐에 좀 이상한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자, 그와 더불어서 다른 회사들 뭐 반도체 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자 시계 만드는 회사들, 위성 만드는 회사들 이런 것까지 다 샀다는 거겠죠. 근데 절박한 매출이 필요하니까 매출이 필요한 회사들 나오는 회사들을 일부러 계속해서 사들인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파상 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또 다르고 얘가 보는 입장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게 샀던 이유는 매출을 채워 넣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핵심의 사업 부진을 감추기 위해서 매출이 안 나오니까 관련 없는 기업들을 갖다 인수해서 그 매출을 자사 매출에 합산시키는 전략이 된 거 아니냐.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제 울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고서의 최종 판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첫 번째로 본다면 항상 일단은 아이온큐는 앞서간다. 몇 년 앞서간다.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앞서간다. 우리 기술력 좋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까놓고 보니까 달파 있죠. 달파에서 테스트한 게 있어서 통과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달파의 테스트 결과를. 자, 아이온큐 같은 10년 안에 이제 쓸만한 양품을 만들지 못한다. 자, 그런 식으로 일단 판결이 났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로 인해서 기술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아무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 아무래도 거짓말 한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런데 어떻게 일단 지금 달파를 통과했느냐. 그렇게 했을 때는 1단계는 패배를 했죠. 아이온큐가 달파 벤치마크 테스트는 자기 힘으로서는 탈락을 했는데 자, 2단계 때는 경쟁사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경쟁사인 옥스포드, 아이오닉스 이런 것들을 인수 합병해서 이제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통과한 게 아니고 인수 합병을 통해서 이제 통과를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단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10억 달러 정도 줬다. 실질적으로는 자기 기술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예를 들면 이제 모든 것들이 모순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울프에서 지금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넉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거죠. 첫 번째 매출의 86% 이때 신규주를 했는데 정치 자금을 통해서 왔던 그런 이제 매출이 있죠. 이것도 없어졌다는 거겠죠. 이게 없어지니까 지금 그걸 통해서 좀 있는 여러 가지 경쟁진은 돈 갖고 날랐다. 주식 팔아가지고 날란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두 번째로 생각했고, 자, 세 번째는 그러한 매출 이런 게 없어졌으니까 이 매출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도 없는 회사들을 계속해서 산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 다음에 기술력도 되지도 않는데 달파 테스트도 통과도 못했는데 그걸 갖다 돈 주고 사가지고 통과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울프가 울부짖고 있다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의 공매도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같으면은 셀 측도 있고 바이 측도 있으니까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 이야기도 생각해보고 우리 이야기도 생각해보면서 조율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의 하락을 본다면 아무래도 그는 시장에서의 하락도 조금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기다려볼 때도 왜냐하면은 자, 밸류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없는 회사들 있죠. 실적이 없는 회사들한테는 상당히 일단은 밸류를 낮게 주는 입장이 있는데 좀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내려가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는가. 아직까지 바닥은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 직전 저점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일단은 완전히 바닥이 돌아 나가지 않으면은 조금 더 꺾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한 번은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회사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냐, 자, 펀더멘털이 완전히 끝났냐,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이런 회사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회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관망의 자세로서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될 때다. 이거 물건을 털고, 물론 트레이딩 하려면 이런 데 털어야 되겠죠. 털고 나서 다시금 잡든지 해야 되겠죠. 자, 트레이딩이 아닌 목적이 아니서는 조금은 기다려 봐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구독자님 요청하신 제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타가 어떤 회사인지 보면 AI하고 마케팅이 같이 합해진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로 인해서 수조 달러에 지금 시장이 여러 개 걸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쿠키 없는 세상에서 브랜드는 고객을 어떻게 찾아내고 성장시키고 유지해 나가느냐, 자, 이것이 관건인데, 또 쿠키 없는 세상에서 일단 이런 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이 제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런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데이터가. 자, 그 다음 데이터에다가 플러스해서 AI를 갖다 접목한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제타가 발생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AI가 안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데이터가 없으면 AI를 돌릴 수가 없으니까, 자, 여기에 자기들의 강점이 있고 혜자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혜자가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것은 한 5개로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제타의 미래라든지, 제타의 글로벌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 데이터라든지 AI, 제타의 무기는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 레리 골드 인수를 했다는 것들, 숫자로 증명된 성장, 그 다음 기회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 5가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제타의 무기가 어디에 있느냐, 데이터 있는지, AI 있는지, 거기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아이덴티티의 그래프가 있다는 겁니다. 즉, 내비게이션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수조계의 신호를 기반으로 해서 구축된 2억 명 이상의 미국의 소비자의 독점적 지도,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드 파티의 쿠키 없이도 정밀 타겟팅 가능하다. 자, 그만큼의 완벽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없으면은 AI도 돌릴 수가 없죠. 그만큼 데이터 무기가 중요한데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제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뿐만이 아니고 AI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테나라고 가지고 있는데, 자, 요거는 일단 자기들만의 지금 이제 주머니 속의 천재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케트가 자연으로 복잡한 질문을 하게 되면 즉시 실행을 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제미나이하고 이런 것 다 비슷하죠. 그래서 요번에 어떤 고객이 많이 떨어졌던 그런 뭐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많이 떨어졌던 상품이 어떤 거냐, 뭐 그렇게 했을 때 질문에 바로바로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제안을 슈퍼 인텔리전트 AI에서 에이전트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요 2가지가 지금 이제 결합이 되고 있는 것이 제타가 되니까, 자, 아무래도 앞으로의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제타와 경쟁업체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일즈포스, 어도비라든지 트레이드데스크 있죠. 자, 이런 회사들의 핵심 영역을 본다면은 제타는 AI하고 지금 이제 데이터 이런 것들 실행까지 다 같이 되고 있는데, 자, 얘들은 일단 CRM이라든지 콘텐츠 관리만 되고 있고, 얘들은 미디어 바잉, 에드테크만 되고 있죠. 그다음 또 데이터 자산에 있어서는 독점적인 아이디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얘들은 고객사의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고 공용 아이디를 활용하고 있다. 전체 퍼널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획득해서 유지할 수 있는데, 이건 고객이 유지만 되고 있고 고객이 획득만 되고 있죠.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것이 제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자, 그나마 제타는 조금만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데 메리골드를 인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AI 솔루션이죠. 자, 엄청나게 일단 이걸 통해서 아무래도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데, 돈을 얼마나 줬냐면은 325밀리언을 줬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로 뜨면 한 4,500억 정도 되고 있죠. 이만큼 줄 만큼의 가치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1 플러스 1이 2가 안 되고 4가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면은 구독 매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고수익의 반복 구독 매출 통해서 매출의 90%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 다음 교차 판매의 기회가 있으면서 100개 이상의 대기업 고객에게 제타의 솔루션을 교차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 글로벌 확장을 통해서 유럽이라든지 아태 지역의 글로벌 시장의 확장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4 플러스 4, 1 플러스 1이 4가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의 시너지 효과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와 더불어서 숫자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무성과라든지 미래목표 이런 것들이.
자, 17이라는 숫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요 17이라는 숫자를 본다면은 17분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익과 매출이 성장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7분기란 말은 4년 연속 됐으니까 대단한 회사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매출 같은 거 있죠. 매출 한 28% 정도 증가되었고, 그다음 조정 EBITDA 있죠. 이것도 46% 증가됐다. 자, 거기다 가장 중요한 것이 프리캐시 플로우인데, 이런 것들도 83%가 증가됐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가 늘어났다는 말은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돼서 돈이 쌓이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만큼 2025년도 3분기 실적이 모두 다가 폭발적으로 좋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되고 있으니까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2028년도의 목표를 본다면은 조정 EBITDA 있죠. 25% 이상을 지금 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러니까 매출 역시도 지금 21억 달러, 그 다음에 조정 EBITDA는 지금 5억 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25%면은 만 원짜리 팔아서 2,500을 갖다가 이익을 가져간다는 그 뜻이겠죠. 자, 이 정도로 된다면은 주가는 많이 뛸 수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와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는 공매도 보고서에 있다는 거죠. 자, 공매도 보고서에서 나타난 이야기가 그 불법으로 지금 데이터 모으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치명적인 타격으로 해서 주가가 한번 많이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경영진에서는 포렌식으로서 외부 감사를 받았죠. 자, 그와 더불어서 CEO, CFO들이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서. 그러니까 외국 기관들이 자기들이 신뢰하면서 돈을 더 많이 갖다 부었다는 거겠죠. 요런 신뢰가 좀 일어났다는 것들. 자, 위기가 기회가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합의 문제는 있습니다. 요번에 일단 지금 이제 메리골드하고 합치는 문제가 됐으니까 상품 이런 것들이 통합되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 비용의 문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겠죠. 자, 거기다가 경기가 안 좋으면은 마케팅을 갖다 먼저 잘라버리니까 경기 문제. 요 세 가지는 항상 일단 따라다니는 그런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제타는 딱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잘 될지 아니면 정말로 안 될지 요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AI 시대에서 최종 승자가 데이터를 가진 자가 될지 아니면 AI를 가진 자가 될지 그거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제타 같은 경우 두 가지를 다 가지려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은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정 주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금 0.97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17년도는 1.1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6 가지고 우리가 적정 주가를 구해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배수를 본다면 지금 이제 23배수 섹터 평균은, 자, 제타가 현재 26배수니까 그게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패그 배수 같은 경우는 0.93이니까 38%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성장은 좀 좋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3배수 정도로 일단 우리가 적정 주가를 준다 했을 때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만큼 나오는지. 23배수죠. 23배수에다가 지금 모시서 1.16입니다. 그러니까 1.16 했을 때는 적정 주가가 한 26불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26불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주가를 받을 수 있다. 직전 고점까지니까 이 정도 되고 있죠. 자, 그 정도 되고 있는데, 직전 고점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요번에 또 지금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마소라든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이런 사고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되는 가운데 있다. 좀 올라가려 하더니 또 하락되는 모양이죠. 이런 것들은 거시 환경이니까 좀 지켜보시고, 또 다시 20불대 밑으로 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직전 저점이 있던 15불대가 지켜지는지 보시고, 자, 그 정도 되면 아무래도 또 지금 이제 좀 저렴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것도 외부 환경이니까 자기 일단 실적하고는 따로 노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만 지켜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 이번에 일단 실적이 나올 때 또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는가. 15불 때는 지켜지지 않겠나. 그렇게 당분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